안녕하세요. 10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여러분이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법칙, 국가고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법칙, 무슨 법칙이냐, 무슨 법칙이냐 이런 문제는 한 문제씩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자, 플레밍 왼손 법칙은 왼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이, 우리의 전류의 방향은 알죠. 자, N극과 S극의 뭐예요? 석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자력선의 방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전류의 방향은 점이 찍혀 있으니까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엄지손가락. 그러면 뭐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F는 B, I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두 개 알려줬죠. B, I라는 거는 B값이라는 거는 N극에서 S극으로 넘어가고는 자력선의 방향이죠. 자력선의 방향은 B. 그리고 I의 방향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밖으로 전류의 방향에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알므로써 뭐를 알 수 있다? 힘이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냐라는 거예요.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 다시 얘기해 줄게요. F는 BIL 사인 세타인데 이 사인 세타 있죠.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는 여러분이 뭐 사인 다 일일이 계산하면 전기가는 당연히 계산을 해요. 계산기도 써야 돼가면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 값은 몇 도만 알면 되냐면 사인 90도만 알면 돼요. 사인 90도는 몇이에요? 1입니다. 1. 다른 거 계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인 뭐 계산하는 거 사인 90도만 알면 되니까 답은 그냥 여기다가 B 값 알고 I 값 알고 DIL, L 값 알고 세 개를 곱해주고 1만 곱해주면 끝나요.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국가고 시험 문제는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세 손가락의 방향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엄지의 방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고 있다?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뭐를 알 수 있으니까 자력선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알므로써 뭐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다. F는 B, I, L,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는 몇 도만 알면 돼? 90도만 알면 돼요. 답은 1이죠. 그래서 90도만 알면 된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B, I, L 값만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장방향코에 작용하는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설명을 잠깐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플레밍의 왼손법칙으로 해서 뭐를 할 수 있냐? 회전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토크는 회전력이죠. 얘가 모터가 이쪽 방향으로 도는데 이렇게 계속 돌겠죠. 이렇게 돌는 방향의 토크 값을 몇 회전을 하냐? 그 토크 값을 알 수 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문제 풀어라 뭐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지금 여기에 푸는 거 보기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문제 보니까 자장과 전류 사이에 아까 자장 N극과 S극의 자장이 작용하죠. 그리고 나서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무슨 법칙? 전자력의 방향에 관한 법칙이래요. 전자력의 방향은 아까 뭐가 B값 알고 I값 알면 뭐를 알 수 있다?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은 BI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어, 자력선이 작용하고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이 길이만큼만 자력선이 나오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값을 곱해주는 BIL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요게 뭐에 관한 법칙이에요? 아까 얘기한 무슨 뭐에 관한 법칙이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자석 밀도가 뭐예요? B죠, B. B값 알고 있어. B값 알려줬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 센티미터죠. 이는 뭘까요? L 값이죠.
센티미터니까 당연히 이거 환산해줘야겠죠.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줘야겠죠. 그리고 자기의 방향과 90도로 직각. 이게 직각인데 사인 세타가 몇 도? 90도라면 이건 1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i값 알려줬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DIL 사인 세타에다 그냥 그대로 갖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요. 단 항상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단위 환산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단위 환산 해주시고 이거 푸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국가고시에서도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요. 교재 순서에 관계없이 제가 다른 조금 더 뒤쪽에 있는 거 설명하고 다시 교재 앞으로 넘어올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발전기에 관련된 기전력을 알 수 있는. 자, 우리 쉽게 얘기하세요. 발전기가 뭐 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죠.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법칙이기 때문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를 할 수 있다? 오른손은 뭐를 할 수 있다? 기전력. 아까 왼손은 뭐라고 했어요? 왼손은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라고 했어요. 왼손은. 근데 오른손은 뭘 할 수 있다? 기전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좀 글씨 엉망으로 쓰긴 했는데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의 차이점은 그냥 단순해요. 왼손은 뭐 전자력의 방향. 쉽게 얘기하면 회전하고 있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처럼 회전하고 있는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 그러니까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얘는 토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돌고 도는 회전만 하는 선풍기 있죠. 쉽게 얘기하면 선풍기는 회전만 하잖아요. 회전만 하는 이 법칙을 알 수 있는 것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오른손은 뭘 하냐? 오른손은 얘가 회전을 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디냐? 수력 발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력 발전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낙차가 떨어지면서 이게 돌아요. 돌면서 뭐를 하는 거야? 발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발전을 한다는 얘기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그냥 선풍기처럼 회전만 하고 있는 법칙이고 오른손 법칙은 발전을 해서 뭘 만들어낸다?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가 오른손을 펼치고 얘는 뭐의 방향? 자개의 방향. 그리고 얘는 전류의 방향.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F, 운동 방향이라고 했어요. 아까 얘는 돌면서 뭘 만들어내? 돌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당연히 공식 뒤에 있는 단위는 볼트겠죠. 그래서 B 뭐만큼 되냐? 여기 보면 BLV 사인 세타인데 B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자기의 방향인 걸 알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있겠죠. 여기 안에서만 적용을 하니까 BL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V 값은 뭐냐? 속도예요, 속도. 속도는 뭐냐? 다시 얘기해주면 아까 얘는 이게 돌고 돈다고만 했죠. 도는 값을 가지고 그냥 모터 전자력의 방향만 만들어줬는데 얘는 돌면서 그 속도만큼 비례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속도만큼 비례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E는 BLV 사인 세타. 그 사인 세타는 90도만 알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1이죠.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의 차이점은 왼손은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손 법칙은 기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에 관련된 것에 F는 B, I, L, 사인 세타였다면 얘는 B, L, V, 사인 세타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힘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위는 뉴턴위를 사용하는 거고 얘는 기전력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볼트를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문제 또 풀어보면 발전기니까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뭐에? 유도, 전압을 알 수 있는 관한 법칙은 뭐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10m 알려졌죠. 길이값이죠. 도태가 자개니까 B값, 직각이니까 90도, 그리고 속도 V값 알려주면 E는 BLV 사인 세타, 단위는 볼트. 그대로 갖다가 다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국가고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이것도 반드시 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한 번씩 꼭 봐주시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할 거예요.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한 다음 주쯤 들어가면 이제 교류편에 들어갈 텐데, 이 교류편에 들어갈 때는 공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써먹여요. 써먹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보다는 오히려 오른손 법칙이 뭐를 유도, 전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전청을 평행한 직선의 전류간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타고 가다 보면 여기에 뭔가 송전탑이 이렇게 많이 있죠. 송전탑을 때 그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송전탑이 이렇게 있고 세 가닥의 선이 이렇게 세 가닥의 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송전탑을 이렇게 왜 그게 이게 있냐면 한국전력에서 어디 우리가 지금 만드는 데는 대부분 다 원자력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뭐 수력 발전이 됐던 화력 발전이 됐던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삼상을 써요. 삼상. 삼상이라는 얘기는 상이 세 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전선이 이렇게 같이 한 가닥씩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 가닥이 같이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데다가 이 중간중간 전선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놨어요. 왜 이걸 넣어 놨냐면 이게 전류가 흘러가면 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설명해 주려고 여기 안에 뭐가 하나씩 하나씩 중간중간 이어져 있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뭔 말이냐? 자, 힘을 보세요. 전류간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고 이렇게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암페어 오른손 법칙을 손으로 한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올려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걸로 같은 방향으로 뭐가 있다? 뭐가 발생한다? 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과 자력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었어요. 자,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똑같은 엄지손가락 올려보면 얘도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힘이 합쳐져요. 합쳐지니까 전류가 흘러갈 때 얘는 서로 어떻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송전탑 같은 데서 발전기에서 딱 전기를 보내주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갈 거예요, 전류가.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서로 힘이 작용하면 얘네들은 둘이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니까 그 붙지 말라고 중간중간 이렇게 갖다가 애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달아놔요. 그래서 붙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방향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니까 하나는 오른손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한번 올려놔 보세요. 그럼 내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 서로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얘는 이쪽으로 돌려가고 얘는 이쪽으로 돌려가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밀어내 버려요. 그래서 청력이라고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아예 풀지도 마세요. 저도 뭐 수업할 때 이런 거 예전에는 뭐 국가고시 우리 문제 푼다고 이런 게 문제를 냈었는데 나온 적도 없고 이런 거는 그냥 굳이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요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평행한 직선 전류간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면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쇄해서 어떻게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 힘이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온다면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하나는 위쪽 방향 그리고 하나는 아래쪽 방향으로 돌려보면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고 하나는 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서로 뭐 어떻게 한다?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정도만 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풀이는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전자유도라는 게 있어요. 전자유도. 전자유도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뭐를 자속을 변화시킴으로써 전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거 볼게요. 자, 지난번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고 하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전류 I가. 그러면 여기가 전류가 흘러감으로써 흘러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이렇게 뭐가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감겨져 있으면 여기에 N극과 S극이라는 자속, 자력선, 자계 이 밑이 여기 근처에는 뭐가 자계가 작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전자석을 만들 때 코일을 여러 번 감겨주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건 뭐냐? 자, 아까는 전류를 흘려보냈죠. 근데 이번에는 다 코일에다가 원통형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 여기 코일을 막 건선수를 이렇게 막 감아놨어요. 감아놓은 상태에서 검류개를 갖다 놓은 다음에 뭐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자석을 이 사이로 통과시켜 보세요. 아까는 뭐였냐면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보낸 데다가 코일 감겨져 있는 전류를 흘려보내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감겨져 있는 데다가 자석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쓱 내려버리니까 검류개가 이렇게 뭐가 생기더라? 이렇게 가서 지침 이쪽으로 싹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속이 변하니까 결론적으로 자속이 변하니까 뭐가 생기더라? 전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주니까 아까는 이쪽으로 지침했던 게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로 돼요. 아, 이거는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지는데 방향이 바뀌더라. 하나는 플러스 쪽으로 하나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방향이 바뀌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유도는 자속을 변화시켜 주니까 뭐가 만들어져? 자속이 여기서 쑥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뭐가 만들어지더라?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속의 변화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발생했다? 기전력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도체가 자석을 끊어주던가 코일을 지나는 자석이 변하든가 하면 결론적으로 자석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거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거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전류의 방향이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플러스로 하나는 마이너스로 뭐가 만들어지더라?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유도, 전자 유도라는 얘기는 이제 뭔가 이해를 했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좀 다 설명한 건데 이 패러데이 법칙은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패러데이 법칙은 아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주니까 여기서 눈침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위침이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갔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전압이 만들어졌고 위에서 아래 떨어져도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졌고 아래에서 위로 떨어져도 유도기 전력이 이만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은 뭐를 알 수 있냐? 계산을 해보니까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이다.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그 법칙을 구현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자석을 아래에서 또는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움직여 주니까 그게 이 권선수에 비례해서 권선수가 몇 회 감겨져 있냐에 비례해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해보면 이 권선수를 많이 감아 놓으면 유도 기전력은 크기는 더 커지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뭐를 할 수 있다? 속을 변화시켜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떻게 나왔냐?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 보세요. 아까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권선수 있죠, 권선수. 권선수가 몇 회 감겨져 있냐에 따라 비례해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속이 만들어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dt분의 d파이라는 거는 자속이죠.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볼트예요. 그래서 n dt분의 d파이라는 거는 자속이에요. 그러니까 권선수의 비례해서 뭐가 만들어지더라?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법칙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렌즈의 법칙이에요. 렌즈의 법칙은 뭐냐? 자, 렌즈의 법칙은 아까 우리가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아까 이만큼 왔어요. 그 권선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겠죠. 이번에는 방향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줬어요. 올려줬더니 방향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까 패러데이 법칙은 크기를 알 수 있는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렌즈의 법칙으로 뭘 할 수 있다?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이고 렌즈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이라고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여기 원통형 코일에다가 여기를 건선수를 감겨 놓고 하나 자석을 이렇게 아래에서 또는 위에서 옮겨주니까 뭐가 만들어지더라?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건선수에 비례해서 크기를 알 수 있었고 방향은 렌즈의 법칙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렌즈의 법칙과 패러데이를 합친 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 두 개의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다. 그래서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또 정리를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기공학과에서는 뭐 노이만의 법칙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패러데이냐 렌즈냐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공식은 자, 권선수에 비례해서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n dt분의 d 파이라는 게 있는데 권선수에 비례해서 뭐가 자속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 자속이 권선수에 비례해서 뭐가 만들어져? 전압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아까 DT는 뭐냐면 시간당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감겨져 놨어요. 원성형 코일에다 이렇게 감겨져 놓고 검류기를 놓으니까 여기서 이 길이만큼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 맞죠? 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거기서는 발생을 하지 않죠. 여기 홀이 감겨져 있는 길이만큼만. 그래서 지나갈 때 DT, 요 기간을 지나갈 때만 DT, 요 지나갈 때만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DT분의 D 파이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설명해 주면 렌즈의 법칙 유도기자를 크기는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죠, 여기. 마이너스 부호는 왜 붙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렌즈의 법칙이에요. 이 마이너스 부호는 뭐다?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플러스 쪽으로 갔다면 하나는 마이너스로 갔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다? 방향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전도유기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또한 방향의 법칙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또는 노이만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